지명된 건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후보자가 보낸 답변 자료라든가 또는 답변 내용들, 또 오늘 지금까지의 후보자의 그 답변한 태도라든가 자료를 보면 과연 후보자가 과연 그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그 합당한 자질과 능력이 됐는지 그런 확신을 갖기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그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후보자를 왜 지명했는지 아직도 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 인사말을 보면 후보자께서 어린 시절 매우 어렵게 살고 고생했다는 그런 내용 들어있는데 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후보자가 매우 착한 분인 것 같습니다. 선량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서울대 들어가고 또 서울대 나와서 사법시험 우수하게 합격하고 판사 되고 또 하다가 나와서 또 훌륭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그냥 평범한 법조소시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과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갖다가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최고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그 구성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는 전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게 후보자는 여기 뭐 소중한 여러 가지 소박한 경험들이,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 소박한 경험들이 쌓여갖고 오늘 재판관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소개한 것들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소중하고 소박한 이런 경험들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냥 착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오신 겁니다. 정말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 우리 후보자가 계속 얘기한 여성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은 보이질 않아요. 후보자는 왜 대법원장께서 헌법재판관으로 후보자를 지명, 어떤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에게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어떤 자질과 능력을 받기에 임명했다고 생각합니까? 예. 정말 엄중한 질문이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답변해야 될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분들에 대해서 청문회에 나온 자료들을 좀 보면 대부분 법원에서 계속 승진하셔서 어느 일정한 높이의 고위 공직자가 되셨던 분들을 그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셨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분들은 훌륭한 그러니까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만 후보자가 생각하고 어떤 건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이 좀 더 다양해져야 된다는 욕구가 있는데요. 저같이 고위 판사를 하지 못했지만 11년 동안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정말 경험했던 그런 작은 경험들 속에서 헌법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역발상이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 매우 부족한 답변입니다. 사실은 그런 숭고합니다. 정도의 생각 갖고 그런 정도의 경험과 연륜을 갖고 있는 법조인은 대한민국의 여성 법조인 중에서도 정말 그야말로 속된 말 널려 있습니다. 후보자가 여성 변호사로서 활동했다는 그 경험 외에는 다른 거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후보자는 본인이 여성 변호사로서의 그 활동한 경험이 여성이라든가 아동 등 소수자를 위하여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명되지 않았냐 말씀하지만 네. 보십시오. 전임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하셨는데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여성 대통령이 됐을 때 저도 제가 우리 당의 대변으로서 많은 기대를 한다. 우리 사회의 그 높은 그 유리천장 아래 갇혀있는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그 모성애적인 관점에서 또 여성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장점을 발휘해갖고 많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저는 그런 논평도 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어요. 어떠한 그 여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그랬기 때문에 이 중차대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네. 피고인이 단지 죄송합니다. 증인이 죄송합니다. 이게 후보자께서 여성이었다는 그것만 강조해갖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후보자께서 네. 정말 앞으로 더 치열한 고민을 해야 되고 말입니다. 또 인권위원으로서의 활동 경력을 쭉 보면은 네. 그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합니다. 뭐 출석률도 그렇게 높지 않아갖고 여러 가지 기본권을 갖다 보호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들이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과연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라든가 또는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의지가 있는지도 보여주는 그러한 결정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소위는 100% 출석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전원위원회 중에서 한 70 내지 80% 출석률
말씀 문제 삼으신다면 제가 겸허히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뭐 그 후보자가 보내온 그 답변서에서 나온 구절들을 보면은 내용들을 네. 보면은 네. 후보자 과연 그 헌법에 대한 깊은 이해나 자질이 있는지 이것도 좀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네.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보면 법치주의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고 네. 그다음에 현재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지켜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라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어떤 겁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혹은 사람의 의지, 여론의 동향에 따라서 누구의 이익과 이것의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국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정한 그 법에 따라서 모든 사항이 규율되고 그것에 따라서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서 행정부가 행정을 하고 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판부는 그 예, 국회에서 예. 만든 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 이게 저는 그 법치주의입니다. 후보자의 인식이 그 매우 낮다고 생각해요. 그 룰 오브 로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1215년 영국의 그 마그나 전왕의 그 전행에 대해서 예. 법에 근거하지 않은 세금 과세에 대항해서 싸우고서 그 대원장을 통과시킬 때 최초로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예. 권력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입니다. 그리고 네. 영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우위를 갖다 담보하는 거고 이 룰 오브 로는 예. 이 피치자를 갖다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기본 치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를 막기 위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냥 법을 지켜야 된다, 따라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법치주의의 본질은. 네. 이 후보자의 생각 기본적으로 매우 형식적인 그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전반적인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예. 헌법재판가들은 그런 형식적인 법치주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정말 국회에서 제출한 그 법도 입법자들의 자의가 개입된 건지 아닌지 이걸 판단해 줘야 되고 네, 맞습니다. 피치자는 국민들이 통치가 국민들이 따라야 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실질적 법치주의 부분에 대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대학교 다닐 때 법철학에서 라도브르흐의 정의론도 같이 공부했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예, 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를 호칭할 때 앞으로 공직 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호칭해 주시고 다른 거는 차고위에서도 잘 호칭할 때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용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남 여수 출신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공직 후보자니 먼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후보자가 대학교 아마 8호학번이죠. 네, 맞습니다. 학교를 같이 제가 2년 후배에서 같은 캠퍼스에서 얼굴을 보던 사람이 이제 후보자석에 안 되는 거 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 후보자 이 여러 가지 서면 답변을 많이 냈던데요. 네. 서면 답변은 어떻게 작성이 된 겁니까? 서면 답변은 그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서면을 그러니까 질의 요청서를 모아주시는 그 분께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기존에 그 있는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입장을 정리하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아마 그런 절차로 거칠 것 예. 같은데요. 이 답변 내용들 여러 가지 것을 보면은 기존에 다른 대법관 후보라든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서면 답변과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이 작성된 것들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실 다른 답변을 그대로 보고 베낀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후보자가 직접 그런 내용을 쓴 것인지 아니면은 네. 그런 답변을 준비한 부서에서 동일한 답변을 작성해서 후보자한테 보여주고 네.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인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예. 예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김재영 대법관 후보자와 동일한 서면 답변이라 생각되는데 네. 양심적 병역 거부 인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어요. 네.
왼쪽 부분에 있는 게 김재영 대법관 후보자의 서면 답변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후보자가 낸 답변입니다. 네. 소위 조사 부분 몇 개를 빼고는 주요 단어의 배치, 문장, 배열,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아마 컴퓨터에 돌리면은 99% 표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런 답변을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은 관련 부서에서 작성해 온 걸 보고 이게 내 견해와 똑같다고 해서 동의를 해서 나온 겁니까? 기존에 이런 이런 것에 대해서 기존에 그러니까 선배는 아니고 대법관님들이나 이런 하셨던 자료의 파일을 보고요.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을 좀 차용하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박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제가 쓸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그런 입장에 동의하는 부분은 그 파일을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적절한 태도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네. 후보자 자리에 대법관이면 대법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관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중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취지로 네. 이것을 다른 답변을 거의 그대로 베끼다시피 해놓는다면은 네. 국회의원들이 보기에 이게 정말로 후보자의 생각인지 네. 다른 전임자들의 생각과 동일하게 차용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자, 네. 또 하나 문제를 잘 물어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신 적이 계시죠? 네. 있습니다. 예, 2013년도에도 활동을 하셨던 것으로 봅니다. 당시 쟁점이 됐던 것 중에 국정원의 중앙합동신문센터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여부에서 인권위에서 방문조사 계획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의 중앙합동신문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합동신문센터는 탈북자들의 오신 어떤 국적이 어디 있는지, 탈북을 한 경위가 어떻게 되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탈북민들을 보호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 부분에 대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 그분들을 보호시설에 수용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들의 내용을 따르면은 이런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머물고 있는 상당수의 분들이 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머물러 있다. 이런 논란도 제기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논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연유로 인권위에서 중앙합동신문센터 국장 내에 있는 방문조사 계획을 생겼었는데 그중에 인권위원 3분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 관련해서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유영하 변호사 그리고 후보자도 그 당시에 이러한 방문조사 계획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와 같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방문조사를 하려면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정해져 있는 일정한 시설이어야지만 저희가 조사권을 발동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합신센터는 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 대상 시설로 볼 수 없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인권위가 나가서 조사를 하려면 좀 더 적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만 유용하고 유익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하에 법제처에 이 부분이 정말 시설이 맞는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받은 후 맞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조사를 하자라는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인권위에 있어서 행정법무 담당관실에서는 국정위 합신센터를 조사 대상이 되는 걸로 결론을 내린 상태에 있었죠. 네, 그런 식의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조사 결론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그렇다고 보십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했던 행정법무 담당관실에서 검토해 온 그 검토 내용이 법리적으로 저희로서 저 3명의 의원이 보기엔 충분하지 않았고 여전히 조사 대상 시설이 아니다는 점의 의구심을 풀어주지 못할 정도로 좀 부족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지명하셨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분들은 훌륭한 그러니까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만 후보자 생각하고 어떤 건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이 좀 더 다양해져야 된다는 욕구가 있는데요. 저같이 고위 판사를 하지 못했지만 11년 동안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정말 경험했던 그런 작은 경험들 속에서 헌법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역발상이 제가 오히려 저한테 있는 보기에는 것 그 뭐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 매우 부족한 답변입니다. 사실은 그런 숭고합니다. 정도의 생각 갖고 그런 정도의 경험과 연륜을 갖고 있는 법조인은 대한민국의 여성 법조인 중에서도 정말 그야말로 속된 말 널려 있습니다. 후보자가 여성 변호사로서 활동했다는 그 경험 외에는 다른 거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후보자는 본인이 여성 변호사로서의 그 활동한 경험이 여성이라든가 아동 등 소수자를 위하여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명되지 않았냐 말씀하지만 네. 보십시오. 전임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하셨는데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여성 대통령이 됐을 때 저도 제가 우리 당의 대변으로서 많은 기대를 한다. 우리 사회의 그 높은 그 유리천장 아래 갇혀있는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그 모성애적인 관점에서 또 여성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장점을 발휘해갖고 많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저는 그런 논평도 낸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어요. 어떠한 그 여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그랬기 때문에 이 중차대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네. 피고인이 단지 죄송합니다. 증인이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이 후보자께서 여성이었다는 그것만 강조해서 하고는 안 돼요. 그게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후보자께서 네. 정말 앞으로 더 치열한 고민을 해야 되고 말입니다. 또 인권위원으로서의 활동 경력을 쭉 후보자는 여기 뭐 소중한 여러 가지 소박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 소박한 경험들이 쌓여갖고 오늘 재판관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소개한 것들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소중하고 소박한 이런 경험들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냥 착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오신 겁니다. 정말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 우리 후보자가 계속 얘기한 여성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은 보이질 않아요. 후보자는 왜 대법원장께서 헌법재판관으로 후보자를 지명 어떤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에게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어떤 자질과 능력을 받기에 임명했다고 생각합니까? 예. 정말 엄중한 질문이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답변해야 될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분들에 대해서 청문회에 나온 자료들을 좀 보면 대부분 법원에서 계속 승진하셔서 어느 일정한 높이의 고위 공직자가 되셨던 분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건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후보자가 보낸 답변 자료라든가 또는 답변 내용들 또 오늘 지금까지의 후보자의 답변한 태도라든가 자료를 보면 과연 후보자가 과연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합당한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그런 확신을 갖기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그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후보자를 왜 지명했는지 아직도 참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 인사말을 보면 후보자께서 어린 시절 매우 어렵게 살 고생했다는 그런 내용 들어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후보자가 매우 착한 분인 것 같습니다. 선량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서울대 들어가고 또 서울대 나와서 사법시험 우수하게 합격하고 판사 되고 또 하다가 나와서 또 훌륭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그냥 평범한 법조 소시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과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갖다가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최고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그 구성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는 전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과연 이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합니다. 출석률도 그렇게 높지 않아갖고 여러 가지 기본권을 갖다 보호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들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과연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라든가 또는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의지가 있는지도 보여주는 그러한 결정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소위는 100% 출석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전원위원회 중에서 한 70 내지 80% 출석률을 문제 삼으신다면 제가 겸허히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뭐 그 후보자가 보내온 그 답변서에서 나온 구절들을 보면은 내용들을 네. 보면은 네. 후보자 과연 그 헌법에 대한 깊은 이해나 자질이 있는지 이것도 좀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보면 법치주의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현재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지켜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라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후보자가